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세계가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 이 부분에 주목한 첫 번째 인간이 저예요. 그전에는 부처님은 출가하는 거니까 교육받는 거랑 별 관계가 없어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가, 어렸을 때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교육받은 게 세 가지지. 그 하나가 무술교육, 그 다음에 어학, 그 다음에 통치술, 그 다음에 외교. 이게 외교가 어학에 관련인데요. 외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교육은 사실은 무술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느 나라 다 해도 필요 없어요. 여차하면 뚝갑 패버리니까. 지금도 보고 있잖아. 우크라이나 가만히 졸고 있다가 두드려 맞아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잖아. 전에 쿠웨이트 두드려 맞을 때도 마찬가지지. 맞잖아. 쿠웨이트 침공, 이라크가 그냥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현대가 뭐 발전했네 어떠네 하지만 실제로는 맨 마지막에서는 줘 패는 거예요. 미국의 말을 우리가 왜 잘 듣느냐? 패니까. 아니, 맞아보진 않았는데, 맞으면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잘 패면, 안 맞아봤는데도 기겠냐고. 마치 예전에 학교 짱한테 삥 뜯기는 거랑 비슷하지. 그 짱한테 맞아본 애들이 거의 없다. 생각해보면. 그러지만 애들이 야, 거기 줄 서가지고 100원씩, 이러면 100원씩 내고 있다니까? 이게 무슨 세금인가 싶은, 그런 현상들이 있어. 그래서, 무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전쟁이 벌어지면 무조건 왕이나 왕자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귀족들만 전쟁에 나가고 일반 평민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어떤 식의 전쟁을 펼치냐면 배너와 같은 그런 전차전이에요. 전차전. 그리고 뒤에서 활을 쏩니다. 그 전차 위에서. 앞에 마부가 끌어주고 뒤에서 귀족은 활로 땡기는 겁니다. 그렇게. 영화 10개나 이런 거 봐도 막 전차로 쫙 오지. 그러니까 전차 탱크 말고 말 2마리, 4마리 뭐 이렇게 끌어가지고 쫙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활. 그리고 일반인이 전쟁터에 2200년 전쯤 돼야 일반인도 민병대가 전쟁터로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건 예전에는 다 귀족만 나갔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 어디든 다 마찬가지. 히랍도 그렇고, 일반인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쩌리들은. 그리고 그렇게 안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전차, 활, 칼도 하나는 차고 있겠지. 떨어져서 싸우면 백병전 붙으면 당연히 이제 뭘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갑옷, 이런 것들을 누가 지급해 주느냐? 정부가 아니고 개인이 사는 겁니다. 사갖고 와야 돼요. 그 전차가 그 시대로 얘기하면 지금 포르쉐보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포르쉐 뭐 한 3억짜리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쩌리들은 나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풀세트 장비 한번 갖추면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억은 들걸? 이거 한번 뽀대내게 해야지. 그 다음에 마부는 누가 기용하느냐? 내 돈으로. 마치 기사 기용하듯이. 그리고 마부는 임금이 좀 세야 될 거예요. 전차 모는 사람은 임금이 세야 될 거예요. 실제로 마부가 죽을 확률이 훨씬 크거든요. 화살이 이쪽에서 날라오니까. 뒤에 있는 사람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맞을 확률이 더 크죠.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이 갑옷은 더 좋지. 그렇게. 그래서 활 배워야 되고요. 활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전차 몰기 배웁니다. 전차 몰기. 마차 몰기를 배워요. 전차 마차 몰기를 배워. 그거는 앞에 마부가 화살에 맞아서 쓰러졌을 때 자기가 잡아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잡아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씨름 배웁니다. 씨름. 맨손 경기 배웁니다. 전차가 전복됐을 때. 그게 비포장도로이기 때문에 말을 과도하게 몰아가지고 쫙 달리다가 돌뿌리 큰 거 하나 있으면 확 뒤집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뒤집어서 땅에 떨어지면 그 땅에 떨어진 사람끼리 붙는데 의외로 칼보다 이 씨름이 더 중요한 기술 같아. 그러니까 유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상대를 먼저 쓰러뜨리고 이제 뭐 찌르든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은 긴 칼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 칼 같이 긴 칼 아니고요. 짧은 단도입니다. 왜? 그때만 하더라도 재련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긴 칼 가지고는 안 되고 짧은 칼로 이렇게 쑤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챙챙챙챙 하는 이게 아니야. 이거 쑤시는 거야. 그리고 재련 기술이 좋아지고 난 뒤에 굉장히 재련 기술이 좋아져야 칼날이 점점 얇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사브레, 에빼 뭐 이런 거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휘어져도 잘 안 끊어질 정도의 재련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찌르는 전쟁이에요. 칼싸움이 찌르는 싸움이라니까. 베는 싸움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 칼은 베는 칼이고. 그리고 이 벨 때 상대가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갑옷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무게가 나가야 됩니다. 무게를 실어서 날만 가지고는 안 배진다니까. 그래서 무게를 실어서 하기 위해서 중국 칼들 보면 이렇게 영화 하나 보면 좀 무식하게 크죠. 무식하게 크죠. 일본 칼은 날렵한 거고. 그러니까 사용 용도들이 다 다른 거예요. 부처님 당시 정도 되면 저건 쑤시는 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파형 청동검, 세형 청동검 이런 식의 그런 형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쑤시기 칼. 그래서 길지 않아. 다 단도예요. 아니만한 거. 그리고 1차적으로는 활. 이 세 가지를 했고 부처님은 저기에 대해서 엄청난 능력치를 보였다 그래요. 실제로 나중에 부처님이 결혼할 때 보면 부처님이 무술대회에서 1등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게 크샤트리아나 그 전사 집단에 있었던 풍습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술대회에서 1등하는 사람이 최고의 여자를 갖는다. 그래서 요 무술들 나중에 진짜 1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거는 뒤에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어학도 되게 잘했다 그래요. 주변의 나란 말이니까 이게 어학이라 그래서 꼭 새로운 말을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게 이제 동아시아가 굉장히 특이한 거고 왜냐하면 동아시아는 인접국가. 자 봐봐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 말이 전혀 안 통해요. 전혀 안 통하고 문자도 옛날 한자 가지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지 실제로 잘 안 돼.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지그들끼리 좀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투리 생각하듯이 우리가 전라도 가면 말이 약간 달라지지만 그래도 뭐 뜻은 다 알아듣고 인접 언어를 배우는 거는 우리는 약간 다 섬 비슷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은 덩치가 크지만 대륙이지만 지그들끼리 한 판이 있고 우리도 우리끼리의 한 판이 있고 일본도 일본끼리 한 판이 있어. 그래서 옆에 나라인데도 이게 거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왔다 갔다 제대로 막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지 우리가. 진짜 큰맘 먹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절이 돼서 언어가 잘 안 통하는 거고 유럽이나 이런 데는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전하니까 걔네는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걔네는 안 배워도 대충 이렇게 눈대중으로 이렇게 돼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 어학도 그런 쪽의 어학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전혀 엉뚱하게 영어 배우고 무슨 뭐 중국어 배우고 이렇게 되는 어학이 아니고 이렇게 인접 언어들을 배워가는 거야. 왜? 왕이 되면 그 주변 나라랑 무역을 하거나 외교를 하지. 뭐 이걸 이 반대편에 있는 나라랑 할 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이잖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외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옛날에는 인접 국가들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렸을 때 어학을 배우면 난 내가 진짜 저걸 내가 왜 나는 외국어를 못하는가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이걸 찾아봤는데 어렸을 때 배워야 돼요. 이게 여물기 전에 배우면 한두 개 언어를 배워놓으면 그 다음에는 여물고 난 뒤에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아주 쉽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옛날 어른들은 물리가 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노하우가 있는 거지. 그 나름의 뇌 속에서도 작동하는 노하우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그게 어렸을 때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걸 못한 사람은 커서도 맨바닥에 박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어학은 습관이거든요. 제가 근데 그 얘기도 하는데
내가 딴 사람보다 이런 동양 철학적 사고를 쉽게 하는 이유는 내가 20살 이전에 유불도 3교를 다 배워서 그래. 그래서 내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 대학 가서 머리 좋고 네가 그래도 대학 가서 시작하는 놈은 나한테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왜? 나는 여물기 전에 그거를 배워서 이건 이거고 이게 동시에 돌아가요. 근데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그걸 배우는 애들은 하나를 배우면 그 나머지가 안 들어가. 근데 어학도 똑같을 것 같아. 어학도 똑같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어학을 굉장히 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똑똑한 거지. 그러니까 몸도 좋고 똑똑한 거지. 현장 스님 같은 캐릭터야. 이게 현장 스님 같은 캐릭터. 현장 스님이 인물 좋고, 근데 부처님 그러고 보면 인물 얘기는 안 나온다. 나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은 인물 얘기는 안 나와. 인물이 겁나 좋아요. 이 얘기가 없어.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불상 보고 이러면서 저런 거 아니지. 인도 사람이잖아. 근데 진짜 인물 좋으면 스님들도 그게 나와요. 현장 스님 인물 얘기가 얼마나 나오는데. 근데 부처님이 이거 조금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부처님 생애를 많이 봤어도 제가 거의 존재하는 옛날 부처님 생애는 다 요즘 최근에 나온 거 몇 개만 못 보고 거의 다 봤어도 내가 한 100종류를 봤거든. 인물 얘기가 생각보다 없어.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비범하게 생긴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빈비사라왕이나 이런 사람 만날 때 보면 당신은 뭔가 있어 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 포스나 이런 건 있는데 꽃미남이에요. 이런 거 안 나온다니까. 안 하고 현장한테는 이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다 안 나오면 출가한 스님한테 무슨 그런 얘기를 붙이겠어?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나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지.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안 나온다면 A급은 아니었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그런가? 이렇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그래서 이게 몸도 좋고, 아무튼, 체력도 좋고, 그 다음에 머리도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통치수를 배우는 게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머리. 저도 이렇게 해보면, 내가 사람 복이 없다, 내가 이런 얘기를 맨날 하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일머리 있는 사람이 한두 명만 주변에 있으면, 내가 탁탁 기획만 하면 받쳐주면 되는데, 일머리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기획하고 내가 세밀한 것까지 내가 조정을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테레비를 하나 여기다 이렇게 큰 걸 놓고 우리 영상 교육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내가 얘기를 하면 TV를 그냥 조사해봐서 사면 되잖아. 그러면 뭐라고 답이 오냐면 LG로 살까요? 삼성으로 살까요? 이런 식으로 오는 거야. 하고 그냥 그러면 뭐 LG나 삼성이나 뭐 비슷하니까 아무거나 사세요. 그러면 65인치로 살까요? 75인치로 살까요? 85인치로 살까요? 나 미친다. 이런 것까지 내가 다 결정을 하면 치고 나갈 수가 없어. 이게 내가 요즘 말하는 잡일이거든요. 제가 요즘 잡일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툭툭 던지면 아주 큰 거 아니면 채워놓으면 되거든?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몇 명만 더 있으면, 그나마 울산에는 모모 보살님이 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보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 근데 100명에 한 명이 안 보여, 그게. 100명에 한 명이 없어. 그런 일머리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유도리 있게 따다닥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근데 그거는 교육하고 관련된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일머리는 교육하고 관련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임기응변 이런 것도 좀 능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 붙으면,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앞에서 아이디어 내는 사람 하나 있고 일머리 있는 사람이 한 2명만 붙으면 그게 사업이 된다. 어떤 이게 회사 같은 게 만들어진다고.
근데 일머리 없고 그냥 시키는 것만 딱 진짜 공무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00명이 있어도 뭘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참 일을 벌려볼수록 그 사람이 없어. 생각해보면. 근데 옛날 어른들도 그랬거든. 어른 스님들도 꼭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일을 하려도 시킬 놈이 없다. 그게 그 말인 거야. 이게 통치술을 배웠는데 이 양반이 이게 일머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조직관리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조직관리.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세계가.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 이 부분에 주목한 첫 번째 인간이 저예요. 이 부분에 주목한. 딴 사람들은 이거에 주목하지 않았어. 근데 체력이 좋았기 때문에 고행을 할 때 끝까지 남들보다 더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미련 없이 해본 거야. 그리고 나서 이 길이 아니구나. 이 산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았대. 다 못 가봤으면 혹시 그 뒤에 있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건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중에 수행하실 땐 과거나 미래에 나만큼 빡시게 해본 놈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렇게 자신감을 보일 정도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 체력하고 관련된. 그리고 일을 해보면 이건 진짜 중요해. 지구력을 내기 위해서는 진짜 체력이 있어야 돼요.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이상을 계속 달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거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학. 이 양반이 어렸을 때 여러 개의 언어들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아놓으니까 커서 인도가 땅이 넓으니까 다 동네마다 말이 들려. 오늘날에도 인도 그 루피라는 화폐에 10몇 개 문자가 쓰여 있어. 그게 인도의 공용어야. 무슨 공용어만 10몇 개가 돼. 예, 이런 나라야. 그러니까 말은 더 많지. 문자보다 말이 더 많아요. 우리만 봐봐. 중국, 일본, 한국이 예전에는 다 한자를 썼잖아. 문자는 똑같았지. 말은 다 달랐지.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언어는 더 많아진다고. 문자보다. 개수가 훨씬 많다고. 그런데 그 동네마다 가면 부처님이 물론 뭐 전국을 이 인도 전체를 다니신 건 한 이 정도 하는데 여기서도 여러 언어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그때그때 습득을 하면서 그들에게 맞는 식의 표현들을 써주는 거지. 그게 현지화 전략에 먹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